비가 쏟아지는 서울의 골목, 미진은 우산도 없이 서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떨리는 편지 한 장이 쥐어져 있었고 그 안에는 미은 씨, 당신을 사랑해요라는 글씨가 희미하게 번져 있었다. 엄마, 아빠. 제가 여자예요. 미은이를 사랑해요. 미진의 목소리가 비바람에 휘말려 나왔다. 집안, 6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오던 그곳에서 부모님의 눈빛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내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6 아이를 낳고 기른 내가? 이 집안의 수치야. 아버지의 고함이 천둥처럼 울렸다. 미진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다. 그녀의 삶은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지기 시작했다. 미진은 1980년대 후반 서울의 평범한 중산층 가정에서 태어났다. 부모님은 전통적인 가치관을 철저히 지키는 분들이었다. 아버지는 공장에서 일하는 직장인, 어머니는 집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전업주부. 여자는 남자를 만나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 기르는 거야? 그게 세상의 이치지. 어머니의 말씀은 미진의 어린 시절 내내 귓가에 맴돌았다. 미진은 학교에서 늘 조용한 아이였다. 친구들은 그녀를 착한 딸이라고 불렀지만 속으로는 무언가 다르다는 걸 느꼈다. 소녀들의 부드러운 손길, 그들의 웃음소리에 가슴이 설레는 그 감정은 미진에게는 비밀이었다. 대학에 들어가면서 미진은 자유를 맛보았다. 서울의 번잡한 거리, 카페에서 책을 읽는 시간들. 그곳에서 그녀는 미은을 만났다. 미은은 문학 전공생으로 긴 머리에 부드러운 미소를 가진 여자였다. 미진 씨, 당신의 눈빛이 좋아요. 마치 한강물처럼 깊어요. 미은의 첫말은 미진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들은 함께 산책하며 이야기를 나눴다. 한강변에서 밤하늘 별을 보며. 하지만 미진의 부모님은 이미 그녀의 미래를 정해놓으셨다. 좋은 집안의 아들이랑 소개팅해라. 이제 25이야. 어머니의 압박은 점점 세졌다. 결국 미진은 부모님의 뜻대로 결혼했다. 상대는 안정적인 직장인 준호였다. 미진아, 우리 잘 살자. 준호의 말은 따뜻했지만 미진의 가슴은 텅 비어 있었다. 결혼 후 첫째 아이가 태어났다. 아들이다. 축하해. 가족들의 환호 속에 미진은 웃었지만 속으로는 울고 싶었다. 왜 나에게 이런 삶이 주어진 걸까? 출산의 고통, 육아의 피로가 그녀를 짓눌렀다. 둘째, 셋째. 아이들은 계속 태어났다. 6째까지. 미진의 몸은 지쳤고 마음은 더 깊이 상처받았다. 준호는 좋은 아버지였지만 부부 사이의 사랑은 없었다. 그들은 각자의 세계에서 살았다. 미진은 아이들을 돌보며 밤마다 창밖 한강을 바라보았다. 그곳에 미은의 환영이 스쳤다. 미은과의 재회는 우연이었다. 미진이 아이들을 데리고 공원에 갔을 때 미은이 나타났다. 미진 씨. 정말 당신이에요. 미은의 목소리는 여전했다. 그들은 커피숍에서 이야기를 나눴다. 미은은 지금은 출판사 편집자였다. 저는 여전히 당신을 생각해요. 그때 왜 헤어졌죠? 미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미진은 고개를 저었다. 저는 결혼했어요. 아이 6이 있어요. 하지만 그날 이후 그들의 만남은 비밀스러운 연속이 되었다. 카페, 공원, 한강변. 미진의 마음은 미은에게로 기울었다. 미은아, 당신이 제 빛이에요. 미진의 속삭임은 바람처럼 가벼웠다. 그러나 비밀은 오래가지 못했다. 미진의 어머니가 우연히 그들의 만남을 목격했다. 미진아, 그 여자는 누구야? 왜 그렇게 붙어 다니는 거지? 어머니의 물음에 미진은 더 이상 숨길 수 없었다. 그날 밤, 가족 모임에서 모든 게 터져나왔다. 아버지의 분노, 어머니의 실망. 내가 레즈비언. 미쳤어. 6 아이를 키운 내가? 이건 가족의 치욕이야. 아버지의 말은 미진의 영혼을 베었다. 아이들은 아직 이해하지 못했다. 큰아들은 엄마,
왜 울어요? 라고 물었지만 미지는 대답할 수 없었다. 준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미진아, 내가 행복하면 돼. 하지만 가족은 어떻게 해? 미지는 그날 집을 나왔다. 비가 내리는 거리를 걸으며 그녀는 생각했다. 부모님은 나를 6아이를 키우게 했지만 이제 나를 버리려 해. 이 한국 사회에서 전통의 무게 아래서 나는 어떻게 살아갈까? 한강 다리 위에서 미지는 핸드폰을 꺼냈다. 미은에게 문자를 보냈다. 미은아, 만나요. 이제 모든 걸 털어놓을게요. 비가 그녀의 눈물을 씻어주었다. 다음 날 아침, 미지는 미은의 작은 원룸으로 향했다. 서울의 변두리, 좁은 골목에 자리한 그곳은 미은의 온기가 가득했다. 책장에는 한국 고전 소설들이 빼곡히 꽂혀 있었고 창가에는 작은 화분에 심은 국화가 피어 있었다. 미진 씨, 들어와요. 따뜻한 차를 끓일게요. 미은의 미소는 미진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었다. 그들은 바닥에 앉아 이야기를 시작했다. 미진은 어린 시절부터 털어놓았다. 부모님은 항상 가족이 제일이라고 하셨어요. 결혼은 의무였고 아이들은 운명이었죠. 미은은 조용히 듣다가 손을 잡았다. 미진 씨, 당신의 삶은 당신 거예요. 그 무게를 내려놓아요. 미진의 결혼 생활은 외부인에게는 완벽해 보였다. 준호는 안정적인 회사원으로 매달 월급을 꼬박꼬박 집에 가져다 주었다. 이웃들은 미진 씨네 집은 참 부럽다. 6아이를 다 잘 키우네라고 수근거렸다. 하지만 집 안은 달랐다. 미진은 새벽에 일어나 밥을 짓고 세탁을 하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냈다. 큰딸 지은이는 엄마, 왜 항상 피곤해 보여? 라고 물었고 미진은 웃으며 대답했다. 엄마는 괜찮아. 너희가 있어서 행복해. 그러나 밤이 되면 미진은 베개에 얼굴을 묻고 울었다. 준호와의 섹스는 의무였고 사랑은 없었다. 미진아, 우리 그냥 이렇게 살자의 준호의 말은 위로가 아니라 포기였다. 아이들은 미진의 버팀목이자 짐이었다. 첫째 아들 민주는 축구를 좋아했고 둘째 딸 지은은 피아노를 쳤다. 셋째, 넷째는 쌍둥이로 태어나 집안을 시끌벅적하게 만들었다. 다섯째와 6째는 아직 유치원생. 엄마, 오늘도 이야기 들려줘요. 아이들의 요구에 미지는 한국 동화를 들려주었다. 흥부와 놀부나 심청전처럼 가족의 희생과 화해를 노래하는 이야기들. 하지만 미진 자신은 그 이야기 속 주인공이 될 수 없었다. 부모님의 기대는 그녀를 올가매었다. 미진아, 내가 장녀잖아. 집안을 지켜야 해. 어머니의 말은 매번 가슴을 무겁게 했다. 미은과의 사랑은 그런 일상 속 오아시스였다. 그들은 주말에 한강으로 갔다. 자전거를 타며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미진 씨, 당신의 웃음이 제일 예뻐요. 미은의 말에 미진은 얼굴을 붉혔다. 한국 사회에서 두 여자의 친밀함은 의심의 눈초리를 받기 쉽다. 카페에서 손을 잡으면 옆자리 아줌마의 시선이 따가웠다. 요즘 젊은 애들은 이상해. 그런 속삭임이 미진을 불안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미은은 강했다. 우린 사랑해요. 그게 전부예요. 그녀의 말은 미진에게 용기를 주었다. 그러나 갈등은 서서히 쌓였다. 준호가 미진의 변화를 눈치챘다. 요즘 왜 이렇게 밝아? 그 여자 때문인가? 준호의 물음에 미진은 당황했다. 그냥 친구야. 하지만 준호는 이미 알았다. 그는 미진을 사랑했지만 그 사랑은 소유욕이었다. 아이들을 생각해. 내 부모님도 준호의 말은 미진을 압박했다. 부모님과의 대면은 더 혹독했다. 아버지는 내가 레즈비언? 그건 병이야. 병원에 가. 라고 소리쳤고 어머니는 울며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라고 한탄했다. 미진은 그 자리에서 무너졌다. 엄마, 아빠. 저도 아파요. 왜 제 마음을 이해해주지 않으세요? 그날 이후 미진은 아이들을 데리고 어머니 집으로 피신했다.
서울 외곽의 오래된 아파트, 부모님의 집은 추억으로 가득했다. 하지만 이제는 적의 성이었다. 아이들은 할머니 할아버지를 좋아했지만 분위기를 눈치챘다. 엄마, 왜 할아버지가 화내세요? 작은 아들의 물음에 미지는 할아버지는 피곤하신가 봐라고 둘러댔다. 미은은 매일 문자를 보냈다. 미진아, 강해져요. 내가 곁에 있어요. 그 메시지는 미진의 유일한 빛이었다. 그러나 부모님의 비난은 멈추지 않았다. 6아이를 키운 내가 무슨 사랑 타령이야? 이건 배신이야. 아버지의 말은 미진의 자존감을 무너뜨렸다. 한밤중 미진은 창밖을 보았다. 서울의 불빛이 반짝였지만 그녀의 마음은 어두웠다. 나는 누구일까? 어머니, 아내, 딸 아니면 미은의 연인, 자문하며 미진은 눈물을 흘렸다. 다음 날 그녀는 결심했다. 미은을 만나러 가야 해. 이 사랑을 포기할 수 없어. 미은의 집으로 가는 길, 미진의 마음은 복잡했다. 버스 안에서 창밖으로 스치듯 지나가는 서울의 빌딩들. 그 높이만큼 그녀의 부담도 컸다. 미은은 문을 열자마자 미진을 안아주었다. 울지 마요. 다 괜찮아질 거예요. 그들의 포옹은 따뜻했지만 짧았다. 미진은 아이들 사진을 보여주며 말했다. 미은아, 저는 포기할 수 없어요. 아이들 때문에. 하지만 당신도 미은은 고개를 저었다. 아이들도 당신의 일부예요. 함께라면 할 수 있어요. 그들의 사랑은 깊어졌다. 미은은 미진에게 한국 문학을 소개했다. 김원일의 소설처럼 가족의 아픔과 치유를 다룬 이야기들. 이 책 봐요. 주인공은 결국 자신을 용서해요. 미은의 말은 미진에게 위로가 되었다. 그들은 주말에 남산타워로 갔다. 케이블카를 타며 서울을 내려다보았다. 이 도시가 우리를 용납할까요? 미진의 물음에 미은은 시간이 해결해 줄 거예요. 한국은 변하고 있어요. 라고 답했다. 실제로 2020년대 들어 동성애에 대한 인식이 조금씩 변하고 있었다. 드라마에서, 영화에서 그런 사랑이 조심스럽게 그려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미진의 가족에게는 여전히 금기였다. 준호의 반응은 예상치 못했다. 그는 미진에게 이혼을 제안했다.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나도 아니야. 아이들은 내가 키울게. 준호의 말은 솔직했지만 미진을 더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준호야, 미안해. 하지만 아이들은 미진의 눈물이 흘렀다. 준호는 한숨을 쉬었다. 부모님께 말씀드릴게. 내가 설득할게. 그러나 그날 밤 준호의 어머니가 전화했다. 미진 씨, 당신 때문에 우리 집안이 망신이야. 레즈비언. 그딴 소리 집어치워. 시어머니의 고함은 미진을 얼어붙게 했다. 부모님과의 대화는 고통의 연속이었다. 아버지는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애초에 결혼 안 시켰어. 라고 소리쳤고 어머니는 6아이를 데리고 어떻게 살아? 사회가 너를 용납할까? 라고 울었다. 미진은 반박했다. 엄마, 아빠. 저도 인간이에요. 사랑할 권리가 있어요. 하지만 부모님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다. 그들은 미진을 배신자로 규정했다. 가족을 버린 내가 무슨 딸이야? 그 말은 미진의 가슴에 칼을 꽂았다. 높은 갈등은 아이들로부터 왔다. 큰딸 지은이가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전마가 여자를 좋아해라는 소문을 듣고 울며 집에 왔다. 엄마, 나 이상한 애야. 지은의 물음에 미진은 아이를 안고 울었다. 아니야, 우리 모두 소중해. 그날 미진은 미은에게 전화했다. 미은아, 이제 그만해요. 아이들 때문에. 미은은 울었다. 미진 씨, 당신 없이 못 살아요. 그들의 통화는 밤새 이어졌다. 사랑의 깊이가 오히려 아픔을 키웠다. 그러나 반전이 왔다. 미진의 여동생 수진이가 나타났다. 수진은 젊은 세대로 LGBTQ 커뮤니티에 관심이 많았다. 언니, 왜 혼자 끙끙 앓아? 내가 도와줄게. 수진은 부모님을 설득하려 했다.
아빠, 시대가 변했어요. 언니의 행복이 가족의 행복이에요. 아버지는 처음으로 침묵했다. 어머니는 여전히 울었지만 아이들만은 일하고 중얼거렸다. 미지는 희망을 느꼈다. 하지만 준호의 배신이 기다리고 있었다. 준호가 부모님에게 모든 걸 털어놓은 게 아니었다. 그는 몰래 변호사를 만나 양육권을 주장했다. 미진아, 내가 레즈비언이면 아이들을 못 키워. 그 소식을 들은 미지는 무너졌다. 왜 나를 배신해? 한강변에서 미지는 홀로 앉아 있었다. 바람이 차가웠다. 이게 끝인가? 그녀의 생각이 스쳤다. 준호의 배신은 미진을 절망의 구렁텅이로 밀어넣었다. 법정 소송이 시작되었다. 아이들의 안정을 위해 어머니의 양육이 적합합니다. 변호사의 말은 차갑게 울렸다. 미지는 법정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아이들의 엄마예요. 사랑으로 키웠어요. 하지만 판사는 중립적이었다. 사회적 관습을 고려해야 합니다. 한국의 법은 아직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았다. 미진의 부모님은 증언대에 섰다. 아버지는 딸이 이상해졌어요. 아이들을 위험하게 해요. 라고 했고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제발. 아이들만은 이의라고 했다. 미진의 가슴이 찢어졌다. 부모님은 나를 6아이를 키우게 했지만 이제 나 때문에 아이들을 빼앗으려 해. 미은은 미진 곁을 지켰다. 함께 싸워요. 그녀는 LGBTQ 단체에 도움을 청했다. 서울의 작은 커뮤니티 센터에서 미진은 비슷한 처지의 여성들을 만났다. 저도 결혼했었어요. 하지만 이제 자유로워요. 그들의 이야기는 미진에게 힘을 주었다. 수진이는 소셜미디어에 캠페인을 벌였다. 가족의 사랑은 모두 같다. 해시태그가 퍼지며 미진의 이야기가 조용히 알려졌다. 일부 네티즌은 지지해요. 라고 했지만 악플도 쏟아졌다. 한국에서 레즈비언. 역겹다. 그런 말들이 미진을 아프게 했다. 준호는 후회했다. 소송 중 그는 미진에게 왔다.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아이들은 내 거야. 그의 눈에는 진심이 보였다. 내 사랑을 인정할게. 준호의 변화는 미진을 놀라게 했다. 그는 부모님을 설득했다. 미진이는 좋은 엄마예요. 성적 지향은 상관없어요. 드디어 부모님의 마음이 흔들렸다. 아버지는 미진아, 내가 미안해. 내 마음을 몰랐어. 라고 말했다. 어머니는 미진을 안으며 돌아와 우리 집으로 오라고 울었다. 법정은 미진에게 양육권을 인정했다. 어머니의 헌신이 입증되었습니다. 결말은 조용한 화해였다. 미진은 아이들과 함께 어머니 집으로 돌아왔다. 미은은 이웃으로 이사왔다. 그들은 한강변에서 다시 만났다. 미진아, 이제 우리예요. 미은의 손을 잡으며 미진은 웃었다. 아이들은 미은을 지모라고 불렀다. 부모님은 서서히 받아들였다. 시간이 필요하지만 내 행복이 제일이야. 아버지의 말은 미진의 상처를 치유했다. 서울의 가을, 단풍이 물든 한강. 미진은 가족과 함께 산책했다. 6아이들의 웃음소리, 미은의 따뜻한 손길, 부모님의 조용한 미소. 그녀의 삶은 완벽하지 않았지만 진실했다. 한국 사회의 무게 아래서 미진은 배웠다. 사랑은 형태가 아니라 마음의 깊이, 그리고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선택의 결과. 바람이 불어오며 국화 향기가 퍼졌다. 미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이번엔 기쁨의 눈물이었다.